간과하고 있죠. 도시는 정신과 물질의 종합, 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도시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적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그냥 물질적 요소, 물적 공간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인간 우선의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의 송진기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상당히 말하기가 두렵네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계획과 그리고 설계로 조성된 도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신적 요소가 배제된 도시, 이런 경우는 나중에는 공동체 정신의 붕괴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 설계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걸 간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몸살을 앓게 된 거죠. 도시 속 인간과 공동체의 삶을 저버리는 그러한 도시 조성,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디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건축, 교통, 환경, 문화, 예술과 같은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도시 공간과 인간의 삶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무시해버린다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의 도시를 간다면 도시 한복판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게 뭐죠?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 가면요, 미술관과 박물관을 제일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도시의 이야기를 읽으려거든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미술관과 박물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문화가 일상입니다. 일상이 문화이고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부분 내리자마자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아니면 입체적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연결되는 곳에 있죠. 우리처럼 중해공원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중해공원에 지하철이 옵니까? 버스 777번 옵니다. 중해공원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더 확장시켜버릴까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떻게 돼 있죠? 거기 가려면 마음 먹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조비오 신부님을 갖다가 사자 명예훼손을 해놓고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셨죠. 그분을 낙지대가리라고 한 게 문학적 표현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썰렁하시네요. 그분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저기 보고 저기다가 미술관을 지으라고 해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리더란 겁니다. 땅 넓고 좋네. 아무것도 없고 넣으란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자들의 그냥 그들만의 누리는 그런 거죠. 차 입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곳이죠. 일반 사람들은요. 도시 공간과 인간의 삶의 유기적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발상을 갖게 되는 거죠. 먼저 제가 오늘 도시의 시온과 인문학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도시 재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 조성에 있어서 인문성의 체화로서의 고양성 회복 문제, 낯익음의 도시 조성,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것은 아마 다음 주에 그 세 번째 사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폴 발레리의 암피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요, 이상한 TV 토론 방송을 봤습니다. 한 TV 토론 방송에서요, 도시 설계,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계세요. 정치인도 나와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 국토건설위 국회의원이겠죠. 의원, 그 다음에 거기 담당하는 행정가, 그 다음에 도시 설계 전문가, 교수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인 폴 발레리의 암피온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인문학 토론을 하고 있어요. 자, 공간의 분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닌 너무도 제가 그래서 생경하다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말 그대로
너무도 익숙하지도 않고요. 낯선 그런 풍경이 연출이 된 거죠. 제가 직접 참여했던 우리 토론회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왜 이렇게 점을 잘 찍었냐고요? 이 토론은 전부 인문학과 관련된 거거든요. 양림동 지명입니다. 역사 인문학이죠. 문화 인문학입니다. 마을 공동체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이에 관련 토론회에서 여기에 모인 구성원들이 인문학 관련된 사람 저 한 명이었습니다. 토론자라고 한 게요. 기조발제자가 누구였냐면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얘기하는데 부동산학과 교수가 오셔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경실련 무슨 전임 이사장인가 하셨던 분이에요. TV 그 방송에서 참 많이 봤던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토론자, 그 오신 분들이 발제자나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들이 전부 토목, 건축하신 분들이었어요. 전임 건설국장, 예를 들자면, 그리고 토목과 건축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데 손을 들고 제가 먼저 토론을 하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한 이유를 제가 먼저 손을 들고 먼저 나가겠다고. 제가 요새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을 여기서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이 자체가 전부 인문학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데 지금 물적 공간을 다루고 어떻게 분절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양림동 가면 펭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물론 저쪽에도 입구가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 있죠? 그 커뮤니티가 지어준 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인문이 남아있어요. 거기 어린 시절에 뛰어놀다가 세포트한테 물려가지고 여기가 바늘자국, 이빨 자국이 커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커져갖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광견병에 걸릴까 봐서 앞에 동네 의원에서요. 척추뼈에다가 주사를 맞는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골목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 얘기가 골목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길을 넓혀야 한다는 거죠. 소방도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요. 일반적으로 중세 도시들은 전부 골목입니다. 그럼 거기 소방도로 내가지고 차들이 들어가던가요? 심리적 접근성이 문제예요. 차는 밖에다 놔두고 다 걸어다닙니다. 도시는 걷는 자에게만 읽힙니다. 도시를 텍스트로 봤을 때 책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걸로 우리 그 광주 어디에선가 쓴 광주를 소개한 책 중에 제목이 참 와닿는 게 도시는 걷는 자에게만 읽힌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걸어야만 되는데 차 타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도 그걸 요구를 해요. 어린 시절 제 어머님께서 주름치마를 요새 주름치마 있나요? 주름치마를 입으시는데 그 주름치마는 주름이 멋입니다. 근데 그 주름을 다 펴버린 것과 다 같은 거죠. 골목길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피오는 그렇습니다. 제 음악을 잠깐 이건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별로 반응이. 안피오는 폴 발레리가 쓴 작품인데요. 웬 음악이냐? 작곡가 아르투로 오네게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줘서 악극으로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아폴론이 안피온에게 리라를 주어 리라로 도시를 건축하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서 그들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은 도시의 시온으로서의 그러니까 인문학에 관한 인문학 토론처럼 보였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네게르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스위스계 프랑스인이고요. 작곡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6인조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죠. 에릭 사티, 플랭크라든지 6인조 아주 대단히 전위적인 그룹입니다. 에릭 사티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피아노 한 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죽고 난 뒤 유명해진 작곡가입니다. 이 작곡가는
살아생전에 어찌나 피아노가 좀 유명한 작곡가인데도 피아노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